안녕하세요, 홍씨입니다. 오늘은 KGM의 최초의 전기 픽업 트럭인 무쏘 EB입니다. 무쏘 EB는 토레스 기반으로 만들어진 모노코크 방식의 전륜구동 픽업 트럭이고요. 트림은 두 가지로 나오는데요. 제가 오늘 시승해볼 차량은 블랙 엣지라고 최고 트림입니다. 전면부의 디자인부터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토레스 EBX 기반으로 만들어진 전기 픽업 트럭이다 보니까 디자인을 공유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토레스 EBS하고 비교했을 때 범퍼라든지 가니쉬, 장식 부분을 제외하면 거의 비슷하게 느껴지고 있고요. 특히나 이 차량은 블랙 엣지 트림이기 때문에 전륜에는 이제 블랙 컬러의 가니쉬가 들어간다는 게 MX하고 비교했을 때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뭔가 좀 웅장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디지털 키를 갖고 왔는데요. 웰컴 라이트와 웰컴 사운드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닫아볼게요. 닫았을 때에는 이런 식으로 웰컴 라이트와 함께 사운드가 들리고 열었을 때에도 다시 들립니다. 이게 별거 아닐 수는 있겠지만 내 차가 되면은 그렇게 신기하더라고요. 아무튼 이 차량은 전기차긴 하지만 픽업, 그러니까 화물차에 속하기 때문에 조금 더 웅장한 매력이 있는 것 같고요. 부품 같은 것들은 EBX하고 많이 쉐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장은 5160mm, 전폭은 1920mm, 전고는 1740mm, 휠베이스는 3150mm를 가지고 있고요. 제가 최근에 탔었던 기아의 타스만보다 조금 작고요. 또 같은 집안의 렉스턴 스포츠칸보다도 조금 작은 몸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보시면은 충전구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은 한 번에 이렇게 커버가 열립니다. DC 콤보 형식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일반적인 전기차와 다르게 LFP, 리튬 인산철 배터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20%에서 80%, 200kW 급속 충전 시에 24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충전 시간이 3연계 배터리와 비교했을 때 조금 더 늘어나기 때문에 요거는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불편한 게 있다면은 요즘 전기차들 같은 경우는 요 커버를 이런 식으로 레버로 탁탁 해가지고 알아서 착착 열리거든요. 근데 무쏘 EB는 일일이 빼야 돼서 특히 겨울철에는 손이 얼어서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측면부에는 EBS하고 비교했을 때 다른 점이 이 휀다 쪽에 가니쉬가 들어간다는 게 특징이고요. 다만 이건 별도로 라이트가 들어오는 줄 알았는데 라이트가 들어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휠은 17인치 단일이 들어가는데요. 다만 이 차량은 블랙 엣지이기 때문에 블랙 전용 휠이 들어간다는 게 특징입니다. 여기서 기본 트림 MX를 선택하시면은 실버 컬러가 들어가요. 그리고 디자인도 이게 전기차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력이라든지 에어로 다이내믹을 위한 그런 기믹이 들어가 있는 디자인을 볼 수가 있고요. 또한 신규 KGM 휠캡과 함께 전기차 전용 타이어가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이 승차감이라든지 노면 소음을 어느 정도 완화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C필러도 여태까지 KGM에서 보지 못했었던 새로운 디자인이 들어가 있고요. 또한 블랙 엣지만의 블랙 컬러의 무쏘 엠블럼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기본 트림 MX에서는 실버 컬러가 들어가고요. 블랙이면은 최고 트림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적재함과 캐빈룸을 이어주는 C필러 디자인도 굉장히 독특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본 트림을 구매하시면 실버 컬러가 들어가고요. 블랙 엣지는 블랙답게 이렇게 전용 디자인이 들어갑니다. 다만 이게 가니쉬라고 하고요. 실제적으로 승하차를 했을 때 손잡이로 사용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근데 특이하게 손잡이처럼 디자인이 되어 있는데 손잡이로 쓰면 안 된다는 게 약간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적재함은 일반적인 렉스턴 스포츠 수준의 적재함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대 500kg까지 적재가 가능하다라고 하고요. 특히나 이 차량 같은 경우는 4륜이 아닌 2륜이기 때문에 뭔가 조금 더 적재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후면부 디자인은 실용성에 맞춘 디자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픽업 트럭들이 이 후면부에는 로고를 따로 안 붙이고 이런 식으로 음각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KGM의 무쏘 EB도 음각 형식으로 KGM 레터링이 들어가 있고요. 그 아래쪽에는 카메라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블랙 엣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무쏘 EB 이 엠블럼이 이게 유광이 아니에요. 무광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는 뭔가 약간 튜닝을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아무튼 이게 실버 컬러보다는 개인적으로 지금 보시는 이 블랙이 좀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게 툴을 연상을 한 리어램프 디자인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봐도 뭔가 수입스러운 느낌이 나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는 데크 리어 범퍼 스텝이 있기 때문에 승하차를 했을 때 조금 편하다라고 하고요. 잠시 후 제가 데크에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해볼게요.
이 중앙부를 누르면 바로 이렇게 전동 형식으로 개폐가 되는데, 야, 디테일이 진짜 신경을 많이 썼다는 게 느껴집니다. 보통 픽업 트럭의 데크를 열게 되면은 와이어라든지 줄로 연결된 차량들이 진짜 많거든요. 근데 무쏘 EV는 이렇게 댐핑을 넣어놔가지고 조금 더 견고한 느낌을 가져다 주고 있고요. 또한 데크에 최대 성인이 2명이 앉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좌우 쪽에 보시면 동그라미 요게 컵홀더거든요. 제가 실제로 앉아볼게요, 한번. 이렇게 앉았을 때 이쪽에 컵을 놓고 잠깐 뭐 차크닉이라든지 아니면 경치 좋은 곳에서 살짝 앉았다가 쉬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앉았을 때 뭔가 벤치에 앉은 느낌이 들어서 기분이 좋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화물칸으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지만 제가 이 범퍼 리어 스텝을 보여드렸잖아요. 범퍼 스텝을 이용해서 제가 한번 올라가 볼게요. 자, 뒤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범퍼 스텝을 이용해서 좌측 발로 올라간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면은 데크암에 아주 편안하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을 보면은 보통 이제 픽업 트럭이라든지 일반적인 화물차들은 이 데크의 마감이 어떤 걸로 되어 있는지 따라서 부식이라든지 유지 보수에 달라지곤 하는데요. 일단 무쏘 EV 기준으로는 플라스틱 소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균열이라든지 아니면은 녹 발생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좌우측에는 이렇게 적재함을 고정할 수 있는 고리도 견고하게 들어가 있고요. 안쪽에 보시면 이게 바로 라이트입니다. 지금 이게 낮이라서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제가 가려서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데크함에도 라이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픽업 트럭은 닫혀 있는 경우가 많은데 야간에는 짐이 잘 안 보여서 핸드폰 후레쉬 켜고 그렇게 보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거든요. 근데 무쏘 EV는 이렇게 순정으로 라이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꽤 실용성 있게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쉬운 점 중에 하나가 좌우측에 보시면은 휠하우스 공간 때문에 좀 공간 손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차량은 짐을 적재할 수 있는 트럭이다 보니까 짐칸이 중요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텐데 요거는 살짝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근데 뭐 휠하우스 때문에 어쩔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짠! 무쏘 EV 실내에 들어왔습니다. 실내 컬러는 총 4가지 중에 하나를 고를 수가 있는데요. 이 차량은 풀옵션, 블랙 엣지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른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가장 먼저 시트를 보시면은 블랙 엣지에만 지금처럼 이렇게 블랙 스웨이드가 들어가면서 헤드레스트에는 이렇게 한 땀 한 땀 스티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확실히 최고 트림만의 퀄리티를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아래쪽에도 다이아몬드 패턴의 퀼팅과 함께 스웨이드와 가죽 시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확실히 고급스러운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일반 트림에서는 브라운과 그레이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안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시트뿐만 아니라 암레스트에도 블랙 스웨이드가 들어가고요. 또한 가니쉬도 일반 트림과 비교했을 때 카본은 아닙니다. 카본은 아닌데 카본 같아 보이는 가니쉬가 들어간다는 게 특징이고요. 그리고 센터 가니쉬도 일반 트림에서는 그냥 생짜 플라스틱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블랙 엣지는 우드가 아니긴 하지만 우드 그레인과 함께 카본 같아 보이는 가니쉬가 들어가면서 좀 더 고급성을 챙긴 느낌이 듭니다. 스티어링에는 KGM의 액티언하고 공유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 차량은 블랙 엣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KGM 마크가 무광 블랙이 들어갑니다. 이게 실버가 들어가면 희한하게 좀 무게감이 없어지거든요. 근데 이렇게 무광 블랙이 들어가면서 좀 더 고급스러움을 챙겼고요. 또한 가니쉬라든지 전반부로 무게감이 느껴지는 블랙 컬러가 들어가서 그런지 확실히 유니크한 느낌이 듭니다. 요즘 블랙 특화 트림이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좀 디자인을 중요시 여기신다면 블랙 엣지도 괜찮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방부에는 12.3인치, 12.3인치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고요. KGM의 최신 운영체제인 아테나 2.0이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에서 공조 시스템과 함께 다양한 기능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이게 좀 속도라든지 반응성이 향상이 되었다라고 하고요. 또한 폰 프로젝션,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도 무선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전기차다 보니까 EV 모드가 별도로 들어가 있는데 현재 이 차량은 배터리가 71%가 차 있고 주행 가는 거리는 288km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전방부에 보시면 알파인 오디오가 들어가 있는데 이건 기본 트림에서는 옵션이지만 블랙 엣지에서는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확실히 브랜드 오디오가 들어가면서 또 센서도 좀 더 커졌다라고 하거든요. 기존과 비교했을 때. 그래서 그런지 여러모로 블랙 엣지가 좀 더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도어 트림도 기본 트림에서는 그냥 일반적인 가죽과 함께 플라스틱이 적용이 되거든요. 근데 블랙 엣지는 이 안쪽에 보시면은 시트라든지 암레스트에서 사용이 되었었던 스웨이드와 함께 이렇게 디테일이 느껴지는 자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확실히 최고 트림답게 퀄리티에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아요. 시트의 착자감도 승용다운 느낌이 들고 또 공간감이 넓어서 그런지 쾌적합니다.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은 썬루프도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1열에서는 화물차라기보다는 일반적인 승용 느낌에 좀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무쏘입이 2열에 왔는데요. 일단 픽업이긴 하지만 6대4 폴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짐 적재에 따라서 폴딩을 할 수도 있다는 것도 장점으로 느껴지고요. 그럼 한번 뒤로 온 김에 제가 한번 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오, 근데 시트 포지션이 1열과 비교했을 때 엉덩이 시트가 굉장히 높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뭐랄까? 버스를 탄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일단 1열의 운전 시트 포지션을 제 운전 시트 포지션으로 잡아놓은 상태이고요. 그랬을 때의 레그룸은 한 뼘 반 정도가 나오고요. 헤드룸은 주먹? 2개 반 정도가 나옵니다. 전고가 다른 차량들과 비교했을 때 낮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드룸은 굉장히 여유로운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화물차긴 하지만 레그룸도 이 정도면 사실 괜찮은 정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좋은 점이 무쏘 EV 2열은 리클라이닝도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쪽에 레버가 있거든요. 레버를 당겨서 이렇게 앞으로 시트를 전진시키면 알아서 KTX 좌석처럼 뒤쪽으로 리클라이닝이 됩니다. 최대 32도까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최근에 출시가 되었었던 타스만은 최대 30도까지 리클라이닝이 되었는데 거기서 2도가 조금 더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리클라이닝을 한 상태에서 딱 앉았을 때는 편안합니다. 일단 시트 자체가 푹신하고 편안해서 그런지 장거리도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쪽에는 에어벤트와 함께 이렇게 C타입의 충전 포트도 총 2개가 들어가 있고요. 다만 좌우측이라든지 아니면 아래쪽의 수납 공간은 토레스하고 공유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은 거의 비슷하게 느껴지고 있고요. 또한 이게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 아니기 때문에 센터턱이 살짝 올라와 있습니다. 다만 많이 올라와 있진 않기 때문에 승하차하는데 불편함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2열 열선과 함께 이렇게 컵홀더를 포함한 암레스트도 있어서 2열도 꽤나 편안하게 탑승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주행을 나가보도록 해볼게요. 고! 짠! 드디어 무쏘 EV를 타고 주행 중입니다. 현재 저는 자동차 전용 도로를 운전하고 있고요. 참고로 제가 탄 무쏘 EV는 블랙 엣지 트림의 EWD 이륜구동 사양입니다. 이륜구동 사양일 때 복합 주행 가는 거리는 400km를 인증받았다라고 하고요. 현재 배터리가 75%가 차 있고요. 그랬을 때 주행 가는 거리는 309km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만 오늘이 갑자기 봄이 왔어요. 그래서 살짝 더워서 제가 공조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에어컨은 1단으로 틀어놓은 상태예요. 그랬을 때 75%에서 309km 정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인증받은 주행 가는 거리랑 실제 주행 가는 거리랑 비슷하게 나오는 타입인 것 같습니다. 참고로 무쏘 EV는 배터리가 LFP, BYD에서 공급을 받은 LFP 리튬 인산철 배터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 삼원계 배터리와 비교했을 때 무게도 조금 무거울 수가 있고요. 특히 겨울철에 주행 가는 거리가 좀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기준으로 봄이기 때문에 삼원계와 비교했을 때 주행 가는 거리는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일단 첫 스타트 되는 느낌은 굉장히 픽업 트럭 치고는 부드럽다라고 느껴졌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픽업 트럭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내연기관으로 만들어져 있는 게 많거든요. 전기 픽업 트럭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전기 파워트린에서 오는 즉각 토크감과 함께 조용한 가속감 이런 것들이 픽업에 더해지다 보니까 신선한 느낌이 들고요. 다만 현재 저는 지금 자동차 전용 도로를 주행하고 있기 때문에 한 70km, 시속 70km 정도로 주행하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실내 NVH가 사실 엄청 조용하다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탔었던 기아의 타스만 같은 경우는 승용에 가장 가까운 픽업이라는 말을 했는데요. KGM의 무쏘 EV는 그냥 딱 화물차에 좀 더 가까운 그런 주행 감각과 실내 정숙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지금 이렇게 노면 안 좋은 구간
이렇게 노면 로드 노이즈 들리시죠? 그리고 바로 또 터널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터널 아니고요. 보통 실내 정숙도가 안 좋은 차들이 시끄럽거나 조용한 데에서 편차가 좀 크게 들리거든요. 터널에서는 이렇게 뭔가 약간 고성능 차가 저 멀리 있으면 그 소리가 고스란히 실내에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터널을 다시 나가 볼게요. 실내 정숙도가 조금 크죠. 그리고 지금 노면 안 좋은 상태에 있거든요. 계속 포트홀 구간하고 새로 땜빵을 한 그런 구간을 지나가고 있는데, 요랬을 때 로드 노이즈는 그냥 진짜 딱 화물차다운 그런 느낌이 듭니다. 여기 근데 노면 상태가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로드 노이즈 뿐만이 아니라 충격도 운전자에게 조금 전해지는 타입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고속으로 달리면 달릴수록 공명음이라고 하죠. 노면 상태가 안 좋은 곳을 가면 갈수록 충격도 들어오고 승차감의 손해도 살짝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제가 시승하고 있는 차량의 휠은 17인치가 들어가 있고요. 타이어 공기압은 전륜 37psi, 후륜 37psi 동일하게 맞춰져 있습니다. 픽업치고는 승차감을 지향하는 그 정도의 타이어 공기압을 가지고 있는데요. 다만 이게 제가 승용 차량을 훨씬 더 많이 타본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용하고 편하다라는 느낌과는 거리가 살짝 있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탔었던 기아의 타스만 같은 경우는 정말 진짜 승용에 가까운 스포츠 유틸리티, 도시명 SUV에 가까운 성능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좀 더 비교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무쏘 EV가 불편하고 시끄러운 차냐? 그건 또 아닙니다. 내연기관 중에서는 쉐보레 콜로라도도 타봤고요. 또 지프의 글래디에이터도 타봤습니다. 그리고 같은 브랜드인 KGM의 렉스턴 스포츠 칸도 타봤는데요. 다만 이게 최근에 네이밍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원래는 렉스턴 스포츠 칸이었는데 이게 무쏘 칸으로 바뀌었더라고요. 무쏘 스포츠, 무쏘 칸 이렇게. 아무튼 내연기관 무쏘와 비교했을 때 사실 정숙도는 지금 제가 타고 있는 무쏘 EV가 훨씬 더 조용하고 편안하다라고 느껴집니다. 보통 전기 파워트레인을 가지고 있는 차량들은 동일한 세그먼트일 경우에 내연기관보다 공차 중량이 무겁습니다. 지금 제가 타고 있는 무쏘 EV는 전기 화물차임에도 불구하고 공차 중량이 2.1톤대가 되거든요. 웬만한 전기 승용하고 비슷한 공차 중량을 가지고 있는 거죠. 내연기관보다 공차 중량이 무겁다 보니까 잔여 진동을 조금 눌러주는 효과가 있고요. 또한 그게 승차감에도 향상이 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데시벨 측정기를 깜빡하고 놔두고 왔는데 무쏘 EV는 실제로도 모든 필러에 있잖아요. A 필러, B 필러, C 필러에 이 발포 흡음재가 도입이 되어 있다라고 하고요. 또한 엔진룸에서 뚫고 오는 소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데에도 모두 다 이 흡차음재가 도입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시내 주행 위주로, 그러니까 저속 주행으로 했을 때에는 진짜 화물차라고 느껴지지 않을 만큼 정말 조용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 무쏘 EV가 이게 픽업 트럭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전장 전폭도 그렇고 크잖아요. 이게 정확히 말하면 미드 사이즈 픽업 트럭에 속합니다. 그래서 차체가 너무 커서 운전이 불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재원상으로 볼 때 최근에 탔었던 기아의 타스만보다 작고요. 콜로라도보다 작습니다. 글래디에이터보다 당연히 작고요. 같은 집안 KGM의 무쏘 칸보다도 작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제가 타고 있는 무쏘 EV는 프레임 바디 아니에요. 모노코크 바디입니다. 토레스 기반으로 만들어진 픽업이다 보니까 전륜 기반의 모노코크 픽업이에요. 굉장히 생소하죠. 보통의 픽업 화물차 하면은 후륜구동 차량이 많거든요. 근데 얘는 아무래도 승용 기반의 승용 플랫폼으로 만들어진 화물차다 보니까 전륜 기반, 그러니까 전륜으로 돌아가고, 또 보통 픽업 하면은 거의 프레임 바디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최근에 탔었던 타스만도 그렇죠. 근데 제가 타고 있는 무쏘 EV는 이제 모노코크 바디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차체가 크긴 하지만 동급과 비교했을 때에는 컴팩트한 사이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막상 좁은 도로라든지 일반 도로를 운행했을 때 부담스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본격 짐을 정말 많이 실으시는 분들은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보통 픽업 트럭을 패션카로 타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대표적인 예가 글래디에이터죠. 아무튼 이게 픽업에서 오는 뭔가 웅장함과 뭔가 남성성 아니면은 약간 터프함,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도 데일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차량이 지금 제가 타고 있는 무쏘 EV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운전도 편안해요. 이게 짐칸이 있는데 없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차체도 잘 따라오고 운전했을 때의 불편함도
별로 안 느껴지는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터널을 들어와서 이렇게 지금 앰비언트 라이트가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기존의 토레스라든지 아니면 액티언처럼 이렇게 선형의 앰비언트 라이트가 무쏘 EV에도 동일하게 들어옵니다. 보통 화물차, 픽업 트럭들은 앰비언트 라이트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타고 있는 무쏘 EV는 아무래도 승용 기반의 픽업이라서 그런지 뭐랄까 딱 운전석에 앉았을 때에는 화물차라기보단 그냥 승용에 가까운 느낌이 들어요. 실제로도 인포테인먼트도 그렇고 뭐 스티어링 휠이라든지 모든 기능들이 KGM 승용에 들어가는 것들이 그대로 다 들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무쏘 EV의 승차감, 사실 픽업 트럭 하면 승차감을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이게 엄연히 말하면 화물차에 속하기 때문에 일반 스포츠 유틸리티, 그러니까 SUV와 비교했을 때 당연히 승차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다만 제가 타고 있는 무쏘 EV는 픽업임을 감안하더라도 조금 편안한 하체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보통의 픽업 트럭들은 화물차다 보니까 그러니까 리어 현가장치가 판 스프링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리프 스프링. 근데 희한하게 제가 최근에 탔었던 기아 타스마는 판 스프링이 들어가 있는 것 치고는 굉장히 편안한 하체 감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게 판 스프링, 그러니까 리프 스프링의 한계라고 볼 수도 있는데 잔여 진동을 못 잡아주더라고요. 아무튼 간에 제가 타고 있는 무쏘 EV는 뭐가 다르냐? 뒤쪽에 리어의 현가 장치가 코일 스프링이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SUV, 그러니까 일반적인 승용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냥 독립 현가 장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뭐랄까 승차감이 픽업과 승용 그 중간 어디쯤에 있습니다. 그 중간 어디쯤에 있어요. 그래서 잘 포장된 노면에서는 그냥 일반 세단이라든지 아니면 SUV를 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아까 제가 포트홀 구간을 지속적으로 갔는데 그랬을 때에는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들을 좀 다이렉트로 직관적으로 읽어주고 있더라고요. 방금 그리고 제가 다리 이음새 구간을 지나갔거든요. 그랬을 때에도 좀 터프하게 노면의 상태를 운전자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진짜 승용은 아니잖아요. 이제 화물차다 보니까 세팅을 약간 와일드하게 해놨다라는 느낌이 들긴 합니다. 전방에 약간의 코너 구간이 있어서 무쏘 EV의 선의 능력도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코너인 줄 알았는데 코너가 아니었어요. 지금 이 노면 이거 속도 감쇄 구간입니다. 속도 감쇄 구간을 갔을 땐 또 나름 승차감은 괜찮아요. 승차감은 생각보다 픽업임을 감안하면 괜찮은데 노면 소음을 좀 못 막아주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 언더 하부에도 분명히 흡차음재가 들어가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뭐랄까 이 흡차음재도 이제 퀄리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조금 좋은 게 있고 조금 안 좋은 게 있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막 그렇게 좋은 소재가 들어가 있는 것 같지는 않게 느껴집니다. 조금 더 하부 방음을 올려놨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자동차 전용 도로를 나와서 지금은 일반 도로를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노면이 깨져 있고 아무튼 노면 상태가 매끄럽지는 못한 구간이에요. 그리고 약간의 내리막길도 있고 약간의 오르막길도 있고 그러면서 코너길도 살짝씩 있습니다. 지금이 코너링 구간인가 봐요. 와, 근데 이게 미드 사이즈 픽업 트럭 치고 전장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은 리어 서스펜션이 코일 스프링이 들어가서 그런 걸까요? 아무튼 방금 코너길을 돌아 나갔을 때에는 나름 승용차다운 코너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끄럽게 잘 돌아가고요. 또 차체가 이 전륜과 후륜이 따로 논다는 느낌이 크게 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제 2륜구동, 그러니까 이거는 4륜을 옵션으로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저는 사실 시승차가 4륜일 줄 알았거든요. 근데 2륜이라서 살짝 아쉽기는 하지만 보통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픽업 트럭들은 후륜구동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후륜 기반의 AWD를 넣을 수 있는 차량들이 대다수인데 얘는 전륜에 AWD를 넣을 수 있는 차량이다 보니까 좀 이제 산지 아니면은 약간 좀 시골 그런 데 사시는 분들은 노면이 안 좋은 구간을 더 많이 가실 거잖아요. 도심에 사시는 분보다. 그랬을 때 특히나 눈이 많이 오거나 겨울 요럴 때 후륜 기반의 4륜보다는 전륜 기반의 4륜이 빙판길에서는 미끄러짐이라든지 아니면은 차를 제어할 수 있는 게 조금 더 쉬워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방에 사시는 분들인데 짐을 많이 안 싣는 하지만 픽업 트럭은 사고 싶은 그런 분들에게는 또 괜찮은 선택지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너 구간을 지금 이렇게 싹
돌아 나가는 데에도 롤링은 살짝 있기는 해요. 왜냐하면은 승차감을 조금 컴포트하게 풀어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하중 이동이 살짝 있긴 하지만 이게 불안한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확실히 이 차량은 뭔가 험지, 막 험로 아니면 픽업 트럭 특유의 막 마초적인 그런 느낌보다는 데일리하게 운용할 수 있는 포지션으로 잘 잡혀 있습니다. 방금 근데 매널이 이렇게 뭔가 뚜껑처럼 휙 올라와 있는 구간이었거든요. 지금도 이제 다리 이음새 구간. 지금도 약간 노면 상태가 안 좋은 구간이에요. 이렇게 노면 홈이 다다다다다 파여 있는 구간이고 다시 한번 이음새. 근데 안 좋은 곳을 지속적으로 다다다다다다다 갔을 때는 희한하게 잔여 진동을 못 잡아주고 있습니다. 요건 좀 아쉬운데요. 잔여 진동을 조금 더 잘 잡아줬으면 좋았을 것 같긴 하지만 요거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픽업 트럭인데 공차 상태로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적재칸에 아무것도 안 실었습니다. 무쏘 EV는 적재칸에 500km 정도를 적재를 할 수가 있는데 대다수의 화물차들은 화물칸에 아무것도 안 실었을 때 이래요. 그냥 통통 튑니다. 승차감이. 그래서 그런지 무쏘 EV도 아무것도 안 실었을 때 승차감이 조금 통통 튀고 특히나 안 좋은 곳을 지속적으로 갔을 때에는 잔여 진동을 많이 머금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시승했었던 토레스나 아니면 액티언처럼 KGM의 신규 인포테인먼트 운영체제인 아테나 2.0이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드라이브 모드라든지 뭐 공조 시스템 등등 다양한 기능들이 이 12.3인치 인포테인먼트에 싸그리 그냥 다 몰빵이 되어 있거든요. 무쏘 EV도 여기서 조절을 해야 돼요. 공조 시스템도 여기서 조절을 해야 되고 드라이브 모드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근데 이게 제가 앞서 시승했었던 토레스 하이브리드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운전 중에 사용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시인성이 안 좋습니다. 요거를 물리적인 버튼으로 빼놨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또 마침 지금 보시면은 이 스티어링 휠이 액티온하고 똑같은 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즐겨찾기 버튼이 토레스와 다르게 무쏘 EV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즐겨찾기 버튼에 저는 개인적으로 드라이브 모드를 넣는 게 가장 편안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즐겨찾기 모드에서는 다양한 기능들을 내가 자주 쓰는 것들로 세팅을 할 수 있지만 저는 드라이브 모드를 강력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어라운드 뷰도 들어가 있고 또 클리어 뷰 타입도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오프로드를 갔을 때 좀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개인적으로 무쏘 EV는 저는 오프로드는 조금 비추를 드려요. 일단 프레임 바디도 아니고 무쏘 EV는 뭔가 지향성이 그냥 도시명에 조금 더 잘 맞춰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시승 코스도 오프로드보다는 그냥 일반적인 도로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가속감을 느껴보겠습니다. 제가 여태까지는 에코 모드로 주행을 했고요. 드디어 스포츠 모드로 바꿨습니다. 참고로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도 총 2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모두 1으로 켜놨어요. 자, 그러면 속도를 조금 줄였다가 저속에서 고속으로 불악셀! 초반 가속되는 느낌이 살짝 부드럽거든요. 내연기관처럼. 쭉, 근데, 근데 이거 생각보다 고속 직진 안정성이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차가 이게 배터리와 전기 모터가 들어가서 무거워서 그런지 고속에서 의외로 좀 차체를 착 아래쪽으로 눌러주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고속으로 가더라도 고속 안정감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좀 더 안정적으로 구동이 되고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제가 시승하고 있는 무쏘 EV는 전륜구동 EWD이기 때문에 전륜에 152.2kW 전기 모터가 탑재가 됩니다. 여기서 4륜구동을 옵션을 선택을 하시면은 이제 4바퀴 굴림이 되면서 듀얼 모터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타고 있는 차량은 내연기관 환산 시에 한 207마력 정도의 힘을 발휘하고 있긴 하지만 4륜구동 선택하면은 400마력이 넘습니다. 엄청난 출력을 가져갈 수 있죠. 아무튼 저는 4륜구동이 아니라서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지금 짐을 안 실었다는 전제 하에 전기 픽업 트럭임에도 불구하고 주행감도 그렇고 출력 면에서도 부족함은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인상적이었던 게 고속 직진 안정성인데요. 보통 이렇게 화물차들은 뭐 사실 고속으로 달리면 안 되기도 하지만 고속으로 달렸을 때 고속으로 가면 갈수록 뭔가 직진 안정성이 살짝 흐려지면서 뭔가 약간 불안하면서 나도 모르게 스티어링을 꽉 잡게 되거든요. 근데 무쏘 EV는 그런 느낌이 화물차 중에서 덜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런지 뭔가 자꾸 고속으로 달리고 싶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정차했다가 이렇게 출발했을 때에도 차체가 이게 지금 2.1톤이 넘다 보니까 무겁기는 하잖아요. 그래서 첫 구동되는 느낌은 내연기관처럼 살짝 부드럽게 가속을 해주고 있지만 금방 속도가 붙는 타입에 속합니다. 그리고 보통의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는 최대 토크가 초반 가속감에서부터 벌써 팡팡 터지거든요. 근데 무쏘 EV는 그런 타입은 아닌 것 같아요. 초반에서는 느긋하게 가속이 되다가 어느 정도 속도가 붙고 나서부터는 오, 진짜 잘 가줍니다. 우와! 그리고 전방에 코너 구간이 있거든요. 코너 시속 70km로 지금 코너 돌아 나가고 있습니다. 오, 이랬을 때 살짝 하중 이동이 없지는 않아요. 오, 잠시만. 방금 롤러코스터를 탄 줄 알았습니다. 근데 방금 하이패스 구간을 지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언덕이 높은 데를 속도를 안 줄이고 가잖아요. 저 순간 약간 에버랜드 월 롯데월드에 온 것 같았습니다. 뭔가 탈 것이 아닌 놀이기구를 탄 것처럼 굉장히 다이내믹한 그런 감각을 가지고 있네요. 아무튼 재밌습니다. 재밌어요. 여기서 급조양까지 해보겠습니다. 먼저 좌측으로 해볼게요. 착 했을 때 하중이동 많이 발생된다. 그리고 이미 저는 본 차로에 들어왔는데 이 후측 방향 충돌 보조라고 하죠. 에이다스가 한 박자 늦게 반응을 해줘요. 진작에 해야 되는데 한 박자 늦게 삑삑 이러면서 알려주고 있죠. 한 번 더 급조양 해보겠습니다. 좌측 딱 핸들을 튼 다음에 리어 쪽이 조향이 시간이 조금 느리게 오는 타입인 것 같아요. 근데 보통의 화물차들도 지금 제가 타고 있는 무쏘 EV처럼 비슷한 느낌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장도 길고 휠베이스도 길고 또 승차감 같은 경우도 데일리로 탔을 때 편하게 탈 수 있게 좀 풀어놨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롤링과 하중 이동이 발생이 되는 것 같아요. 반대편으로 다시 급조양 한번 해보겠습니다. 반대편 딱 핸들을 틀고 나와서 좌우측이 하중 이동이 시간텀을 두고 발생이 되죠. 그래서 보통 이제 화물차로 뭐 스포츠 주행을 하시는 분들은 없겠지만 이게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과 못 하는데 안 하는 거는 천지 차이거든요. 근데 무쏘 EV는 아무래도 픽업, 화물에 속해서 그런지 못 하는 타입에 속합니다. 안전하게 다니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작동을 시켜보겠습니다. 이 스티어링 휠 우측에 버튼을 누르면 바로 세팅이 되거든요. 그래서 속도도 1km 단위로 조절이 가능하고 이 앞차와의 차간 간격 조절 지금 앞에 급하게 껴들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도 저속이라서 그런지 인식을 잘 해주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근데 진보된 에이다스일수록 고속으로 주행을 했을 때 내 차 주변에 있는 차들을 빨리 인지를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쉽게도 너무 막히는 구간이라서 그런지 인식을 잘 해주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이게 토레스 EBX와 동일한 에이다스가 들어가 있어서 차선 변경 보조까지 지원이 된다라고 하는데요. 다만 제가 이렇게 에이다스를 킨 다음에 이렇게 깜빡이를 틀면은 이게 되는 도로가 있고 안 되는 도로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또 안 됩니다. 이게 고속도로 전용 차로로 갔을 때만 인식이 되면서 OK 버튼을 또 눌러야 돼요. 아무튼 이렇게 막히는 길에서의 주행 보조 기능은 일반적인 차들하고 비교했을 때 그냥 노멀한 편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화물차들은 장거리를 갈 수도 있잖아요. 장거리를 가시는 분들도 많기도 하고 그랬을 때 이렇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있으면 확실히 운전 피로도를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무쏘 EV는 EWD, 그러니까 전륜구동 기준으로 복합 전비가 리터당 4.2kg가 나온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약 50km 정도로 주행을 했거든요. 그리고 막히는 길 3? 그리고 고속, 완전 고속은 아니고 한 중고속? 그 정도를 7, 그 정도로 주행을 했거든요. 그랬을 때 트릭 컴퓨터상 현재 전비는 5.5kg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중량도 무겁고 차체도 크고 또 승용도 아닌 픽업에 속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비는 괜찮은 편에 속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전기 파워트레인의 차량을 샀을 때 가장 고민이 되는 거 이유 중에 하나가 배터리잖아요. 근데 무쏘 EV는 리튬 인산철 배터리, LFP 배터리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는 NCM 배터리와 비교했을 때 에너지 효율성이 조금 낮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비도 낮아지고 이제 충전했을 때 속도도 느리고 또 주행 가는 거리도 짧아지고 또 이제 추운 겨울철에 주행 가는 거리 낮아지고 그러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요즘 LFP 배터리들은 삼원계하고 비교했을 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진짜 티나게 차이가 많이 났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 편차가 점점 줄어든다라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다시 이렇게 코너길에 진입을 했습니다. 오늘은 시승 행사다 보니까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루트에 정해진 코스로 주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편안하게 이 차량을 온전히 느끼기는 좀 어렵긴 하지만 잠깐 이렇게 한 2시간 반 정도 제가 무쏘 EV를 타봤거든요. 그랬을 때 생각보다 데일리하게 사용하기가 좋습니다. 픽업 트럭을 짐을 실는 용도로 또는 뭐 레저 캠핑용으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패션카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일단 뭔가 마초스럽거든. 저도 이런 걸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 되게 많이 듣거든요. 드림카가 뭐냐? 저는 항상 포터를 갖고 싶다. 근데 이제 메인 말고 세컨카로 트럭이나 아니면은 픽업 트럭, 그러니까 짐칸이 있는 차 있잖아요. SUV 말고 짐칸이 있는 차를 그래도 세컨카로 죽기 전에 한 번 정도는 운용을 하고 싶다라는 말을 늘 했었는데 무쏘 EV는 세컨카 아니에요. 메인카로 써도 괜찮을 정도로 데일리한 운용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LFP라 가지고 충전 속도가 NCM에 비해서 조금 느릴 수는 있겠지만 생각보다 요즘 LFP는 편차가 크지가 않아서 집밥이 있으신 분들은 이것도 단점으로 지적이 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만 KGM 브랜드에 꾸준하게 지적이 되는 단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KGM 브랜드는 하드웨어는 점점 이제 진화되고 있거든요. 그래프를 봤을 때 점점 이렇게 상승 곡선이에요. 근데 소프트웨어는 타사와 비교했을 때 이게 상승 곡선이 아니고 유지라든지 점점 뭔가 이렇게 하락으로 가는 추세인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반응 속도 제가 지금 EV 모드 눌러볼게요. 눌렀어요. 느리죠. 요즘 차량들은 누르자마자 바로바로 탁탁탁 알아서 해주거든요. 다시 뒤로 갈게요. 그리고 내비 안 눌러져요. 꾹 눌러야 돼. 이런 식으로 일단 반응 속도가 느리면은 한국인 입장에서 보았을 때 단점으로 지적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요즘 차량들 같은 경우는 T맵형의 내비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아직까지는 요 KGM 브랜드의 내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시인성도 사실 그렇게 좋지가 못합니다. 그리고 연동성도 T맵과 비교했을 때 그렇게 빠릿빠릿하게 느껴지지가 않아서 이런 것들도 아쉽게 느껴지고요. 또한 손이 많이 가는 공조 시스템 지금 여기 있거든요. 물론 이게 또 익숙해지면 괜찮아요. 익숙해지면 괜찮은데 저는 지금 시승차를 타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다른 차량들하고 비교했을 때 이렇게 빨리빨리 사용할 수 있는 게 좀 느려지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살짝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출발했을 때 76% 정도가 차 있었는데 한 50km 정도 주행하니까 현재 배터리는 66%가 차 있고요. 그랬을 때 주행 가는 거리는 277km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공조 시스템을 꺼보면 달라질까요? 대박. 공조 시스템을 끄니까 주행 가는 거리가 늘어났어요. 66%일 때 297km라고 나옵니다. 확실히 전기차들은 공조 시스템 사용 유무에 따라서 주행 가는 거리 편차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KGM의 무쏘 EV를 시승해 보았습니다. 에어백은 총 8개가 들어가 있고요. 또한 전기차 전용 플랫폼으로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아쉽게도 프렁크는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배터리는 BYD가 공급하는 LFP 80.6kW가 들어가서 이륜 기준으로 주행 가는 거리는 400km, AWD는 342km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KGM의 최초의 전기 픽업 트럭 무쏘 EV를 시승해 보았습니다. 일반적인 픽업 트럭과 비교했을 때 패션카에 가깝게 느껴졌기 때문에 도심형 주행을 더 많이 하시는 분들께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가격은 기본 트림 기준으로 4,800만 원이지만 이 차량은 바로 화물차입니다. 그래서 국가 보조금이 승용차하고 비교했을 때 훨씬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서울 기준으로 3,900만 원대부터 구매를 할 수 있다는 것도 메리트로 느껴집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그럼 안녕.